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클럽 출범 행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월 30일 금요일 오후에 북한의 상주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주한 공관 대사들을 장관 공관에 초청해서 평화클럽 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화클럽은 북한의 상주 공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주한 공관들과 외교부 간 새로운 협의 채널로서 총 21개의 주한 공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부는 지난 2월 18일에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한반도 클럽을 출범시키고 현재 이들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클럽 출범은 한반도 클럽과 함께 주한 공관과 외교부 간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의 모두 말씀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김지훈입니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유병헌 씨와 친인척 관계인 오감열 전 체코 대사에 대해서 외교부가 자체 감찰을 벌여서 최대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오감열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사실관계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오 전 대사가 지난 2013년 6월에 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서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내용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위에 회부가 된 이유가 그런 유병헌 씨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린 그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에서 그 유병헌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늦게 귀국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한 게 언제 날짜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회부를 한 거는 지난주 5월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징계위원회에 공직자를 회부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사와다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좀 한국 보도를 보면은 중국 시안에서 그 광복군 기념 그 속비의 제막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속비에 대한 그 코멘트라 할까요?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은 공식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안에서 광복군 기념비는 이제 오늘 제막식을 갖게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6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중하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잘 받아들여줘서 이번에 제막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어떤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속보루 뉴스원 조영민 기자입니다. 속보루 주한 레바논 대사가 차량 전복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방금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네,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일본 계좌신문의 우찌야마 기자라고 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이란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중국해는 저희가 저희의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기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분쟁이랄까요, 분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 모든 이제 관련된 나라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남중국해는 그 지역에서 그 자유항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해당 당사국 간의 행동 수칙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밖에 국제법도 있고 그런 데서 기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중국 정부가 죄송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글쎄요.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느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고 있고요. 혹시 어떤 우리가 나서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외교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주한 레바논 대사가 어떻게 사망하셨다고 그랬죠? 차량 전복으로. 차량 전복으로.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질문으로 듣게 돼서 뭐라고 어떻게 외교부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이제 이 주한 외교단이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드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가 저희 주한 외교 담당관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